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 그래서 정면도를 작성을 할 건데요. 그래서 정면도 옆에 가로 해서 반단면도라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도면에 보면 오른쪽에 입체도도 있지만은 등각도. 자, 요 형상이 다각형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파이, 모양의 기호. 자, 여기에 보면 전체 파이가 다 있어요. 그러면 얘는 원통형 형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형 형상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4분의 1 절단했습니다. 실제는 이 모양 자체가 4분의 1 절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거를 반단면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는 얘가 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 잘라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내부 형상을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4분의 1 단면을 하면 이게 이제 반단면도를 사용하는 장점. 그래서 물체의 내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단면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위쪽은 이렇게 단면에서 물체의 내부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물체의 외부, 바깥쪽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단면도의 장점은 내부랑 외부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반단면도, 다른 말로 한쪽 단면도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한쪽 단면도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심선의 이 원통형 형상의 전체 길이가 참고치수로 해서 100mm입니다. 그러면 먼저 리본 메뉴에서 특성을 선택을 한 다음에 선의 종류를 센터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선 그리기 라인의 L. 지금 모드는 직교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교 모드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라 하면 펑션 키 F8 눌러서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방향에 길이값 100 엔터 해서 먼저 중심선부터 먼저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특성에서 요번에 선의 종류는 다시 실선, 연속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물체의 외형 부분을 먼저 그릴게요. 그래서 물체의 외형.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보면 50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80파이, 그리고 요 끝에는 제일 높은 쪽은 120, 그 다음에 요게 100파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을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동시에 선을 그리는 명령 멀티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멀티 라인의 단축키는 ML. 자, 먼저 현재 설정에는 가운데 정렬 제로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기 값은 상단 정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 할 때는 먼저 자리 맞추기에 J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 제로값에서 Z를 입력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요게 센터라인 삐져나온 거는 나중에 길이 조정을 해서 늘릴 거고요. 자, 현재는 여기서 직경 100파이에 길이는 20mm입니다. 그러면 자, 요게 직경이 100파이니까 축척 0으로 S, 단축키 S인데 스케일이 S입니다. 그래서 S를 입력을 하고요. 값은 여기 있는 100을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시작점 지정에서 센터 라인 왼쪽 끝을 클릭을 하고요. 방향은 오른쪽 방향에 길이값 20. 그래서 오른쪽 방향에 20을 입력을 합니다. 엔터. 아이고. 엔터 하고요. 종료. 엔터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으로, 라인으로 왼쪽 부분 닫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도 라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실제는 내부가 없으면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근데 내부에는 나중에 이거 트리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 Z 실행 취소하고요. 라인에 L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이 부분 쭉 올라갔을 때, 수직하게 올라갔을 때 센터 라인과 만나는 교점을 선택을 하고요. 엔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부분. 자,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10mm입니다. 위치 30에서 20을 빼면 여기가 남는 구간이 10입니다. 자, 못따기는 요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형상을 그려놓고 마지막 부분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중선 멀티라인의 ML. 자, 직경이 120이고요. 자, 축척 스케일에 S 입력을 한 다음에 120 엔터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 위치는 요게 선 아까 그려놓은 거 있죠? 그 끝점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길이가 10이에요. 다음 지정의 방향, 그 다음에 길이 10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반복 작업할 수 있는데 그냥 종료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리고 요게는 라인으로 마찬가지로 이 끝에서부터 쭉 수직하게 교차점 있는 데까지 클릭해서 종료할게요. 자, 다음은 직경 80입니다. 멀티라인의 ML. 자, 축척 스케일에 S 입력을 하고요. 값에 80.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수직선 그린 그 끝점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길이는 20이에요. 마우스 커서 오른쪽으로 가서 거리 20. 엔터, 종료, 엔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쭉 올려서, 참고로 여기는 중간점이네요. 센터 라인. 엔터하고 종료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테이퍼져 있어요. 여기 테이퍼져 있는데 일단은 수평 방향으로 갈게요.
자, 테이퍼 진 곳을 보니까 큰 값이 70이고요. 작은 쪽이 60입니다. 일단 70으로 가겠습니다. 멀티라인에 ML. 자, 스케일에 S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스케일 값은 70. 그리고 다시 선의 끝점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여기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30. 엔터, 엔터. 자, 그리고 여기에도 선을 그려 줄게요. 라인의 L. 아래쪽 끝점에서부터 수직하게 올리면서 교차점을 클릭해 줍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는 50파이가 있어요. 20mm. 자, 멀티라인의 ML. 그리고 시작점은 앞에서 수직한 선 끝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20. 엔터, 엔터. 잠깐만요. 스케일 값을 안 했나? 컨트롤 Z. 멀티라인에 자, 스케일에 S 입력을 하고 안 바꿨네요. 50. 그리고 다시 요 끝점에서부터 센터라인 오른쪽 끝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20 입력해도 되고요.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라인으로 해서 센터까지 말고요. 요 위에까지 클릭해 주시고요. 종료.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분해를 했고요. 자, 익스플로더 단축키 X를 누른 다음에 멀티라인 전체 다 포함이 되게끔 선택을 하고요. 종료, 엔터. 자, 그러면 먼저 여기는 여기 볼게요. 자, 이 선을 여기까지 연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연장 명령은 extend 단축키 EX를 누르고 경계는 요거 선택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모든 경계 엔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엔터 하고요. 연장될 도형 요 선을 아래쪽으로 연장해야 되겠죠. 요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종료, 엔터. 자, 그 다음에 위쪽은 확대해서요. 선으로 여기 연결해주고 요게 이쪽에 계단 지는 부분 다 연결하겠습니다. 라인에 L 끝점 끝점 스페이스바 눌러서 종료. 한 번 더 스페이스바 눌러서 반복 명령 실행하고요. 끝점 끝점 스페이스바 눌러서 종료.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라인 명령 반복 실행. 그래서 마무리로 요게 이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부분을 보니까 테이퍼진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멀티라인으로 그리다 보니까 지금 어디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냐면 여기랑 여기를 수정을 해야 돼요. 자, 테이퍼진 부분. 자, 테이퍼의 큰 쪽이 70이었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진 부분 작은 쪽이 60이에요. 자, 이 차이는 10mm가 되고요. 그래서 직경이니까 반경치로 나누기 2 하면 요게 5mm. 여기에도 5mm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크로스 윈도우로 이용을 해서 스트레치 명령을 쓸 겁니다. 자, 스트레치 명령을 사용을 할 거고요. 크로스 윈도우로 요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먼저 요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작업하셔도 돼요. 그리고 방향은 줄어들어야 되니까 얘는 아래쪽 방향, 얘는요 위쪽 방향으로 해야지만 줄어듭니다. 둘 다. 그리고 방향과 거리는 요게 5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은 스트레치에 단축키 S를 입력을 하고요. 스트레치 크로스 윈도우를 여기서부터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좌측 상단으로 가게끔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완료 엔터합니다. 자, 기준은 이렇게 끝에 코너를 선택하고요. 그래서 방향은 아래쪽 방향으로 직교 모드는 실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값은 5 엔터. 자, 그러면 여기도 스트레치에 S를 입력하고 크로스 윈도우로 이 부분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기준 여기 코너 꼭지점 끝점 클릭하고요. 방향은 위쪽으로 해서 거리값 5 엔터해서 테이프 구간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간 작업해 볼게요. 여기 자, 요번 내부 작업을 해야 돼요. 내부 형상. 자, 먼저 요게 작업할 거예요. 멀티라인에 ML. 자, 그리고 직경은 30이에요. 그래서 축척에 S를 입력을 하고 30. 그리고 센터 라인 오른쪽 끝을 선택을 하고 왼쪽 방향으로 길이 25입니다. 방향, 그 다음에 거리값 25, 엔터, 엔터. 그리고 여기서는 수직하게 내려와야 되겠죠. 라인. 참고로 여기서도 중심선까지 그대로 내려서 교차점 나올 때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호 그리기 두 점 반경을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는 여기 위치를 알아야지만 작업해서 요번엔 왼쪽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가니까 잠깐만요. 치수가 뭔가 하나 부족한데 여기가 얘랑 같다고 봐야 되나? 잠시만요. 요게 치수는 안 나왔는데 느낌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을 때 같은 선상으로 보는 게 맞네요. 그러면 여기도 얘랑 외부의 80이랑 같다고 보겠습니다. 이쪽에 직경. 자, 명령은 멀티라인에 ML. 그 다음에 직경이 80. 그래서 스케일 S 입력하고요. 축척값은 80 입력한 다음에 엔터. 먼저 시작점은 센터 라인 왼쪽 끝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얼마냐면요. 여기에 보면 치수 21이 있어요. 21.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21. 엔터, 엔터. 자, 그리고 라인으로 끝점에서부터 아래로 수직하게 내려오면서 교차점 종료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84파이. 길이는 2mm입니다. 자, 이게 홈이 있습니다. 홈. 자, 그러면 멀티라인을 이용할 거고, 스케일에 S 입력을 한 다음에 값은 84. 엔터. 아까 작업했던 수직선의 끝점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길이 2mm입니다. 오른쪽 방향 2 입력하고 엔터 엔터. 확대해서 보면, 그리고 여기는 라인으로 쭉 수직하게 교차점 클릭해서 아래로 쭉 내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작업하기 위해서 요거 68이 있습니다. 끝나는 지점. 멀티라인은 필요 없는데 요거는 보조선 역할을 하는 라인을 좀 그려줄게요. 나중에 지울 거고. 자, 멀티라인의 ML 정분점 쓸까? 여기서 요거 반만큼 프롬 시켜서, 보조선 안 그릴게요. 그냥 멀티라인으로 해서 68 보조선 그려놓고, 이거 홀을 그린 다음에 또 보조선을 이레이저로 지워야 되니까, 자, 보조선 없이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아크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호 그리기. 자, 아크 명령을 사용할 거고, 시작점, 끝점, 반지름. 오른쪽 하단이 시작점은 왜 여기가 시작점이냐 하면요, 호는 반시계 방향으로 생성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점 위치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끝점은 지금 보조선을 안 그렸으니까 끝점 클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게를 베이스 포인트로 해서 얘를 기준점 베이스 포인트로 해서 요게가 68 되는 지점의 반경값. 자, 그러면 정분 프롬을 써서 베이스 포인트 클릭한 다음에 상대 좌표로 골뱅이 0,68의 반 32 하면 요게 위치 찾을 수 있죠. 또는 상대 극좌표로 해서 골뱅이 거리 32 꺽쇠 각도 90도 입력을 하도 돼요. 베이스 포인트로부터. 그러면 끝점 위치를 찾을 수가 있고요. 반지름은 60 나와 있으니까 아크 명령을 사용해 볼게요. 자, 먼저 명령에 아크의 A를 입력을 하고요. 자, 호의 시작점 지정. 요게 알기 때문에 요게 코너를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끝점을 사용할 거니까 일단 직교 F8 누르고 해제한 다음에, 자, 끝점을 사용해야 돼서 옵션에 2를 눌러주고요. 끝점에 2. 그 다음에 끝점을 지정을 하면 돼요. 자, 지금은 보조선이 없으니까 정분점에서 프롬을 입력을 하고요. 엔터. 기준점을 입력하라죠. 아까서 하게 했던 요게 끝점을 클릭을 하고요. 사이값, 상대 좌표 또는 상대 극좌표를 이용을 하면 돼요. 0,32. 34다. 큰일 날 뻔했네요. 68의 반 34. 그리고 엔터 하고요. 끝점 위치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반지름 60. 반지름에 레디우스의 R을 입력한 다음에
반지름 값 60 입력하고 엔터하면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 멀티라인은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두 줄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아래쪽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분해, 익스플로더 단축키 X 눌러서 전체 다 선택을 하고요. 엔터. 이레이저, 지우기는 요 부분 아래쪽 요거는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얘는 익스텐더로 연장을 하면 돼요. 익스텐드에 EX 눌러서 경계는 그냥 엔터해서 모든 경계를 하고 요 끝점을 클릭해서 연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 있냐면요. 라운드 처리, 그 다음에 못따기 처리. 자, 먼저 요게 확대해서 보니까 요게 코너에 요 코너에 R값 5,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R2라고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령은 필렛이에요. 자, 먼저 필렛에 F를 입력을 하고요. 먼저 모드를 보니까 트림, 자르기 모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반지름 R 입력하고요. 레디우스의 R. 그리고 반경값에다가 5부터 할게요. 5. 자, 그리고 확대해서 여기입니다. 직선, 그리고 요게 아크로 그려져 있는 홀을 선택해주면 요렇게 R5 라운드 처리가 됐어요. 자, 다시 반복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필렛의 F 또는 그냥 엔터나 스페이스바 눌러서 명령 반복 실행하고요. 이번엔 R 값이 2예요. 그래서 레디우스 반지름에 R 입력한 다음에 2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작업해야 될 곳은 요게 바깥쪽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러면 R2를 그래서 2개 작업해야 돼요. 그래서 멀티플 다중에 M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요게 확대해서 수평수직. 왜 멀티플, 네, M 눌렀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컨트롤 Z, 필렛의 F, 반지름의 R에 2. 그래서 멀티플의 M, 그리고 요게 그 다음에 요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요게 트림 모드로 돼 있으니까 요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선이 없어져요. 잘려져 나갑니다. 수평도 잘라지고 수직도 잘라져요. 근데 참고로 이거 필요하죠. 그래서 익스텐더 단축키 EX 누르고요. 모든 경계 엔터하고 요게 선택해서 센터 라인까지 연장을 하면 돼요. 얘를 노트림으로 하더라도, 노트림으로 해서 필렛 하더라도 어차피 또 여기에는 또 트림 들어가긴 합니다. 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든 한 번에 안 돼서 그냥 요걸 그대로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못따기 C3, 그 다음에 요게 1.5, 그 다음에 요게 2.5가 있네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서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먼저 C3, 자, 챔퍼 단축키 CHA를 입력을 하고요. 엔터. 자, 먼저 모드는 자르기 모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C3을 해야 되니까 거리 값에 D를 입력하고요. 3으로 바꿔줍니다. 3. 엔터. 그리고 다음 값도 3인데 마침 3이 자동으로 따라와서 초기 값에 지정되어 있어요. 그냥 엔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멀티플 다중에 M을 눌러서
오른쪽 상단 수평 수직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수평 수직 클릭해서 못따기를 완성하고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은 가운데 1.5 할 거예요. 여기도 C 1.5입니다. 그래서 거리 T 입력을 한 다음에 1.5로 바꿔주고요. 엔터. 두 번째도 1.5입니다. 그래서 엔터 하시고요. 확대해서 휠로 오른쪽 하단, 좌측 하단, 그리고 확대해서 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1.5 못따기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안쪽에 C2가 있어요. 자, 안쪽에 C2는 노트림으로 할게요. 자르기 모드를 자르지 않기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자르기, 트림에 T를 누른 다음에 노트림, 자르지 않기 N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C2니까 디스턴스에 T를 눌러서 2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도 2니까 엔터. 그리고 앞에 멀티플은 명령을 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확대해서 수평, 왼쪽에 수직. 자, 그러면 바깥쪽에 요거 안 했구나. 이걸 먼저 한다는 게 그냥 내부를 먼저 했네요. 바깥쪽은 C2.5입니다. 그러면 얘는 트리밍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르기 모드 T를 눌러서 그래서 자르기 T, 그 다음에 거리 디스턴스에 T를 입력한 다음에 거리는 2.5 엔터, 또 2.5죠. 엔터. 그리고 바깥쪽에 여기 수평 수직 아래쪽에서 수평 수직 선을 선택해서 못따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죠. 이스케이프 누르고요. 자, 못따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45도로 날카롭게 꺾이기 때문에 꺾여져 있는 이 실선을 그려줘야 돼요. 요 라인, 요게 라인, 요거 라인, 요게 라인, 아래쪽 구간에만. 자, 그러면 이제 센터 라인 아래쪽에서부터 못따기 하면서 꺾여진 구간이 있습니다. 라인으로 해서 요게 끝에서부터 직교 F8을 누르겠습니다. 수직하게 올라오면서 센터 라인과 만나는 교점 클릭. 여기서 확대해서 라인에 L 수직하게 올라와서 교차점 클릭. 옆으로 가서 못따기 선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스페이스바 눌러서 여기서부터 수직하게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센터 라인 가장자리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그거는 한 3mm 정도만 삐져나오게 할게요. 자, 그러면 길이 조정을 해야 돼요. 명령은 length den이고요. 단축키는 len. 정분값 에서 델타에 d 입력하고요. 그래서 값은 3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센터 라인 오른쪽으로 하면 3mm 이렇게 늘어나고요. 왼쪽을 클릭했을 때 3mm 이렇게 늘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해칭을 할 거고요. 45도 선의 사이 간격은 3mm로 할게요. 자, 명령은 해칭의 H 또는 BH에 H 입력해도 돼요. 저는 BH 해치 들어가서 자, 유형은 사용자 정의로 바꿔놓고요. 현재는 원래 디폴트는 미리 정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미리 정의에서는 여기에서 점선을 클릭을 하면 패턴의 종류가
여기서 원하는 것을 찾아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기계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정의가 아닌 사용자 정의로 가고요. 표본에 이렇게 선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도에다가 45도 경사지게끔 써주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싱, 사이 거리 간격은 3mm 간격. 그리고 추가는 점 지정을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그리고 요게 내부 요게 클릭하면요. 이 클릭한 점 기준에서 바깥쪽 경계가 자동으로 잡혀집니다. 그리고 엔터 최종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쪽 단면도 또는 다른 말로 반단면도 그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